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주간 딱풀 3월 3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정치권의 화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죠. 그래서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했고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까지 맡았는데 핵심은 초대 국무총리,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안철수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였는데 안철수 총리 카드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초대 총리 카드는 최소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만나서 아마 총리는 다른 사람으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안철수가 자의에 의해서 총리직을 안 맡는 것이냐,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못 맡는 것이냐, 총리직을 안 맡느냐 못 맡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 안의 역학구도 또 이 전국 정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안 맡는다고 보는 쪽에서는 안랩 주식 같은 것이 있죠. 주식을 백지 신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부담감, 본인이 그동안 쌓아 올린 컴퓨터 바이러스 업체죠. 안랩의 주식을 다 내놔야 되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해서 본인이 고사를 하고 오히려 이 국무총리로 가기보다는 당에 가서 당에서 둥지를 털어서 자기 대권을 노린다. 이런 구상 때문에 총리직을 안 맡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타의에 의해서 총리직을 못 맡는 것이라는 또 주장도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 권성동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죠. 윤핵관이라고도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아주 민감한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도 맡고 바로 총리로 초대 총리로 직행하는 것은 좀 과도한 욕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 이미 이 안철수 카드는 아니다. 초대 총리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어제 조간딱풀 시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 후보 단일화가 결국 24만 표 차로 가까스로 이기는데 후보 단일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약간 더 이재명 쪽으로 안철수의 그 지지표가 이재명 쪽으로 조금 더 갔다. 20, 30, 40, 50 세대에서 그런 이 조사 결과도 나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정부라고 약속은 했지만 국무총리까지 떼어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 신실세 그룹에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늘 일면 사이드 토브입니다. 안철수 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죠. 합당을 하면은 당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당에서 둥지를 털어서 차기 대권을 노린다. 이것은 총리직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당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이준석 지금 대표 전국 장애인연합회의 그 지하철 시위 문제를 놓고 또 거기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는 이준석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표죠. 5월 10일 되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뭔가 당 안에서도 여당 안에서도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입니다. 안철수가 당으로 돌아가서 내가 당을 장악하겠다고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면은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는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건데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이 초대 국무총리는 맡지 않는 쪽으로. 그래서 새 정부 그 윤석열 당선인 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새 정부의 외연과 지지 기반을 넓히는데 당선인이 나에게 바라는 바가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새 정부 외연을 넓히고 지지 기반을 확장을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에게 바라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 당에 가서 외연을 확장을 하고 지방선거에 대비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윤석열 당선인 측근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어제 오후 5시 반에 통이동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을 찾아가서 그런 뜻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직접 전했다. 나 총리 안 맡겠다. 당으로 가겠다.
직접 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국무총리, 초대 국무총리는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한덕수 전 총리, 일단 그 정치권 밖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우선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동아일보도 사이드 톱입니다. 한덕수, 김한길 등 3명 총리 후보 압축. 안철수는 총리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자, 지금 그 경제 전문가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죠. 새 총리는. 한덕수 이야기는 상당히 제가 그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통상교수 본부장을 했고,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 총리와 국무총리를 했고, 이명박 정부 때 주미 대사까지 한 전문가죠.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용인수를 보면은 주로 실용주의, 또 전문가주의, 뭐 이렇게 어떤 인위적인 배분은 안 하겠다. 그 여성 할당제 이런 것도 인위적으로 안 하겠다. 지역 할당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전문가, 경제 관료들이 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한덕수 그리고 또 경제 관료 아니더라도 어떤 국회 인준안 투표에서 민주당이 반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뭐 김한길, 또 박주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이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만 만난 것이 아니고 또 그 거론되는 이 초대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던 김한길, 권영세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일보 보시면은 하루 새 연쇄 면담을 했는데 그래서 총리 인선에 대해서 직접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은 어제 만난 권영세, 김한길, 안철수 여기는 초대 총리에서 배제가 되는 그룹이 아닌가 그렇게 또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본인의 초대 내각 구상을 윤석열 당선인이 설명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어제 연쇄적으로 만난 세 사람은 총리직에서 배제가 된다. 그런 이 구상을 새 내각 구성에 대한 구상을 윤석열 당선인이 초대 총리로 거론되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자리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안철수 위원장 차례로 어제 면담을 윤석열 당선인은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 내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배석자 없이 이 사람들과 각각 단독으로 면담을 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당시 총리를 맡아달라 이거보다는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만 만났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세 사람을 연쇄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내 구상이 따로 있으니 양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과연 안철수가 자의에 의해서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총리를 못 맡는 것이냐 안 맡는 것이냐 이 문제 또 오늘 좀 논쟁이 될 것도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월 10일 퇴임을 앞두고 두 갈래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하나는 인적 구성 문제입니다. 초대 총리를 비롯해서 대통령실 실장, 그러니까 과거 비서실장을 역할하던 실장도 또 뽑아야 되고 장관들도 뽑아야 되고 참모들도 뽑아야 되고 이쪽 일 하나. 또 하나는 저 뒤에 보이는 청와대를 5월 10일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집무실을 만드는 일. 지금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는 그런 일인데 집무실 마련도 지금 여전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중에 171분 동안 했다고 했지만 알맹이는 없었죠. 그 중에서 그나마 성과라고 이야기가 됐던 것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데 필요한 국가 예산, 예비비, 이 496억 원이죠. 자, 그 예비비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지만 아주 조건을 붙인 협조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국일보는 이틀이 지난 이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 내용을 일면 톱으로 다시 실었습니다. 뭐냐면 조건이 붙은 협조, 대통령 집무실 5월 용산행 할지 안개 속에 빠져버렸다. 대통령 집무실이 지금 오리무중이다. 5월 10일 날 임기가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옮기려면은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예산 편성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죠. 그래서 그때 그 회동에서 청와대 상춘제 회동에서 협조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협조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면밀히 살펴서 면밀히 살펴서 협조를 하겠다. 근데 협조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고 면밀히 살피겠다. 그러니까 다음 그 집무실 정해서 가는 거야. 다음 대통령은 마음대로지만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예산 이런 것은 아직은 5월 9일까지 우리가 대통령이니 우리가 면밀히 살펴서 해줄 건 해주고 못 해주고 못 해주겠다 이 이야기죠. 결국 협조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무슨 안보 문제, 느닷없이 안보 문제를 꺼내서 국방부가 이전하는데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저께 이 청와대 회동은 새로 들어설 정권과 지금까지 5년 동안 국정을 했던 이 양쪽이 한번 만나지도 않느냐 이런 비난 여론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었고 이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로 윤석열 쪽에서는 예산 협조 여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청와대 문재인은 면밀히 살핀다. 여기다 방점을 찍은 겁니다. 면밀히 살펴보고 협조하겠다. 사실상의 단서를 달았죠. 그래서 하루 만에 분위기가 식어버렸습니다. 협조하겠다. 이것이 협조가 아니고 면밀히 살핀다는데 방점이 있다는 것이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거기 예비비 같은 거 올라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면밀히 살핀다는데 방점이 있다. 협조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협조가 불발되면서 대통령 취임일 5월 10일에 용산으로 출근하겠다는 그 계획은 일단 털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용산으로 가겠다. 이것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 협조를 안 해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은 이 집무실 이전이 취임일을 넘길 수도 있다. 이것이 장제원 비서실장의 그 말입니다. 자, 그동안 지금 통일동에 있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그쪽으로 계속 출근을 당분간 하고 5월 10일 되면 예산 편성권이 윤석열 정부에게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 서둘러서 해서 용산으로 한 달 정도라도 있든지 그때 간다. 자, 이런 구상 같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3면인데 청와대 회동 그 이후 문재인, 윤석열 토리 반려견이죠. 문재인 대통령 반려견 이름도 토리 입양한 그렇죠. 문재인 그 토리 윤석열 당선인 그 입양한 반려견 이름도 토리입니다. 토리 얘기만 20분 했다. 분위기 좋았지만 명쾌한 결론 없었다. 알맹이 없이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 만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 청와대에서 키우는 풍산개는 어떻게 할까요? 풍산개 북한에서 그때 김정은에게 선물 받은 개이죠. 풍산개 인수인계 방안을 먼저 문재인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견은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님이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또 반려견, 반려묘 고양이 이야기를 또 20분가량 이어갔다. 토리 이야기도 했다. 자, 여러 가지 이 현안들이 있는데 현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안 했다고 합니다. 특히 현안 중에 하나 이게 있었죠. 뭐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입니다. 사면 문제인데 그저께 그 회동에서 이명박 사면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장제원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죠. 실제로 나왔는지 아니면 안 나왔는지 나왔는데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냥 논의가 안 한 걸로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상황에서 이 TV조선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을 취재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구걸을 하듯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생각을 밝혔고 이것이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전달됐다. 구걸하듯 나를
사면해달라고 하지 마라. 이 이야기죠. 사면을 건의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혔다. 자, 이 기사에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친이, MB계가 많죠. 뭐 장제원부터 그렇습니다. 권성동, 윤한홍 전부 친이. 그 임태희 또 특별고문은 당선인의 특별고문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실장까지 했죠. 자,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걸하듯이 사면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 이것을 당선인 쪽에 전달을 했고,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 MB 명단이 빠진 걸 보고 이미 그때 MB는 기대를 접었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 사면에 같이 동반 사면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끼워넣기 사면. 자, 그 경우에 부정한 거래로 비춰진다. 그래서 거부감이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차라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사면을 하면은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사면을 하면은 김경수 끼어넣기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 현 정부에서 굳이 나를 사면하라고 건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했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 거제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자, 그 기사가 TV조선에서 오늘 아침에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까지는 내가 대통령이다. 그 전에도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을 때도 청와대에서 그런 브리핑을 했죠. 5월 9일까지는 우리 문재인 정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 정권 행사 또 알박기 인사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미 문재인 정권은 파장 분위기죠. 파장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는데 하나는 부인 김정숙 씨와 관련한 호화, 사치, 의상, 장신구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자, 이것도 정권이 한창 살아있을 때는 나오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직사회가 문재인을 떠나서 윤석열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습니다. 우선 옷값, 김정숙 옷값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이 친묵을 지키고 있던 청와대가 어제 갑자기 김정숙 옷값은 사비로 부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김정숙 여사 옷값은 사비로 부담했다. 청와대가 갑자기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 대통령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 많은 옷 170 몇 벌이 네티즌들이 찾아냈죠. 그리고 전부 고가의 옷들입니다. 그리고 장신구, 반지, 무슨 뭐 구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특히 저 위에 보이는 사진은 무슨 2억 원짜리 까르띠에 이 브로치 이 논란까지 계속 일어나는 상황인데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옷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다 부담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 및 영부인으로서 외교 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명품 브랜드가 대여하거나 정부 부처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원받았던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 자, 그런데 의상 구입비 내역에 대해서 사비로 했다고 하는데 사비로 부담한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이 사비로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0 몇 벌의 옷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벌은 사비로 구입을 했는데 그 사비로 구입한 것은 이 사비로 구입한 외의 것은 어떻게 됐는지 사비로 구입한 옷이 몇 벌이고 뭐 장신구도 몇 개고 그 외의 것은 이게 특활비로 뭐 안 했고 어떤 행사 부대 비용으로 해서 그것을 그날 옷을 입고 나서
반납을 하거나 기증을 했다. 그러면은 반납을 하거나 기증을 한 옷이 몇 벌이고 또 사비로 구입한 건 몇 벌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사비로 부담한 내역은 공개할 이유가 없다. 왜 공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원받았던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 그럼 어디로 기증했고 어디로 반납했고 언제 했고 이런 것도 없죠. 그러니 더 이상 알지 마라. 알고 싶어 하지 마라. 그냥 이런 이야기입니다. 탁현민 의정비서관이 왜 영부인의 옷장 문을 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전부 다 어떤 정부 부처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명품 브랜드가 대여하고 이런 것은 개인의 옷장이 아니죠. 대통령 배우자의 옷장이죠.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개인의 옷장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게 브로치죠. 브로치. 김정숙 씨가 착용했던 표본 모양의 브로치. 까르띠에, 프랑스 까르띠에 명품이냐, 아니 2억 원짜리 명품이냐, 아니면은 영국의 한 업체에서 제작한 2만 원짜리냐.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브로치 그 회사에서도 자사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까르띠에는 꼭 그렇게 자사 제품이 아니라고 확인한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브로치를 한국에서 팔았는데 지금은 안 판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파는지 모르겠다. 그 정도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알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금 말기 들어서면서 그동안 5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제기가 되는 이 상황이죠. 앞으로 한 40일 동안 계속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 겁니다. 자, 어제 인수위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약들이 있었죠. 특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그것이 그 전에 추미애 장관이 막 악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박범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메시지를 내니까 인수위 쪽에서 그러면 법무부 보고 안 받겠다 해서 보이콧해버렸죠. 그걸 어제 다시 법무부 보고가 있었는데, 자, 중앙일보 보시면 장관 대신 당선인 편든 법무부. 우리는 수사지휘권 폐지 논의에 참여하겠다. 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대한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를 하면서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웠는데 법무부 직원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한번 검토해 볼 거야. 박범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민주당 국회의원인 장관이니까. 자, 이렇게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약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법무부 직원들은 새 대통령을 따르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 뒤에 보는 청와대가 이제 국민에게 개방이 되죠. 개방이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 청와대 주변에 보면은 이쪽이 팔판동, 소자동 이쪽이고 저쪽은 삼청동, 그래서 주변에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옥거리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해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황희 장관인데 황희도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반납하면은. 자, 조선일보 사면인데 청와대 개방 효과 연 2천억 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수천 명의 일자리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서둘러서 내놨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또 발끈했죠. 황희 장관까지 발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입장이죠.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청와대 개방 효과 연간 2천억 원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부안해동하지 마라. 정부기관이 왜 부실한 발표를 하느냐.
그리고 이 관리하는 장관, 황희 장관도 검토가 좀 필요한 사안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을, 공기업장들을 쫓아내려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원경 당시 장관이 지금 사법 처리를 받는 그 상황인데, 산업부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죠.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뭉개고 있다가 갑자기 최근에 압수수색을 막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때 배궁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관장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 발언을 했는데, 그 5일 전에 산업부 국장이 자, 산하기관장들 사표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산하, 남동발전, 무슨 그 발전 자회사 네곳 있죠. 네곳 그 사장들에게 사표 다 받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호텔로 불러 모아서 사표 내라 이야기를 해서 다 사표를 줄줄이 받았습니다. 2017년 9월 산업부에서는 무슨 일이, 기관장들 호텔로 불러서 압박을 했고, 당시 사장들은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서 다 사표를 냈다. 취임 50일 된 배궁규 장관은 그때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여기도 다 연루가 돼 있죠. 국정 철학을 공유해야 된다, 문재인과. 그래서 이틀 후에 발전사사 사장들 다 사표 냈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 문재인 정권 초반부터 일어났고, 지금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만 있을 것이냐, 임기 후에도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적폐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 청산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이런 분위기가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간 딱 부렸습니다.